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소펜하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1788년에 태어나셨네요. 그때는 아마 태어났던 때가 프로이센의 지배하에 있던 그 땅에서 피지배 국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겪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소펜하우의 아버지가 프로이센의 국가 정책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놔두고, 이제 일부 우리 국내 철학자들이 뭐 해결을 미워하고 염세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해결은 프로이센 국가 철학자라고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성주의 철학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건 국가의 어떤 운영 방향이라든가 절대적인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철학이었고, 반대로 소펜하우어는 그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갖다 내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참고할 것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염세주의 철학이라는데, 염세주의라는 것은 뭐 한자로 표현한 거죠. 실은 이제 비판주의, 비관주의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좀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데, 여하튼 소펜하우어는 그때 이성주의 철학에 비해서 굉장히 감성주의적인 철학자였다. 좀 부드럽게 표현해 보면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갖춘 철학자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세상을 고통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 우리 동양권의 불교라든가 이쪽에서 관찰해 본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분석을 해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다. 생로병사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사고고, 불교에서는 팔고를 얘기하면서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고통,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급을 듣고 내가 가지고자 원하는 것, 취하고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어음선고라. 이게 어음선고는 우리 몸에 만드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 들여다본 소펜하우어가 저는 굉장히 정이 갑니다. 그때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철학자들도 물론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인간적인 어려움, 고통을 갖다가 들여다봤던 소펜하우어의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저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펜하우어는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갖다가 감내할 것인가를 세 가지를 갖다가 제시를 했었죠. 첫째는 금욕적인 삶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해놓은 게 뭐 종교 창시자들, 성자들의 삶.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극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평범한 인간들로서는 안 된다. 그 처방 자체도 물론 약간의 극단적이었고 좀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에 대한 간조였는데, 이 아름다움에 것은 뭐 자연적인 아름다움도 있을 거고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있을 거고, 그러나 아름다움에 대한 간조를 우리 일상생활에 들여다보면은 하루 종일 아름다움에 보고 감탄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지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소펜하우어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 번째는 철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이런 걸 갖다가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다 제시하면서도 인간들이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이게 맞습니다. 실은 맞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좀 이제 그때 소펜하우어나 어제 올렸지만 니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의 그 어떤 불교라든가 물론 이제 그 소펜하우어는 그 동양 철학자로 그랬죠. 최초의 철학자라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실은 완전하게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피상적으로 가져갔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허무의 종교 이런 정도의 개념까지 가져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노자의 어떤 그 무의자행이라든가 뭐 이런 철학적 사유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인생을 갖다가 고통으로만 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도 우리가 생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건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겪는 거고 이건 뭐 국가 이성적인 철학자 해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태어나서 죽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한꺼번에 오는 고통으로 생각했지 않는가. 이걸 약간 시간적인 관념으로 둔다면은 우리 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상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자라나고 또 힘이 있고 어떤 희망을 갖고 그때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도 하고 뭐 꿈도 있고 하였기 때문에 그때 오는 고통은 또 그걸로 상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듦도 있었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그 취업 전선에서 고통도 겪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막연한 기대로고 막 한 10년간 그 시험에 그 매달릴 때 그 고통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는 젊음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정신력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노병사는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수명으로 보면은 이제 50대 뭐 중반 뭐 물론 40대부터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우리 그 공자님 말씀하셨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열리죠. 예를 들어 그 어떤 그 미혹당하지 않는 불혹이라든가 또 지천명이라는 것은 뭐 그 자연의 어떤 순리를 이제 체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50대면은. 그럼 그때쯤에는 몸이 좀 세해지고 병이 오더라도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순리를 알게 되니까 일종의 마음도 비울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늙어가서 이제 더 힘들고 더 할수록 그 다음 단계에 세상을 보는 시각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동양적인 사상이 접목이 됐더라면은 소펜하이어가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지만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동양과 어떤 그 서양의 그 철학적인 사유가 서로 공통으로 그 생각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물론 이제 여기서 타러 스님 말씀하신 종교의 어떤 해통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펜하우어가 만약에 그 깊은 철학적 사유로 우리 동양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은 조금 부드럽게 본인의 인생도 좀 갈등을 덜 겪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했는데 저는 염세주의보다는 굉장히 정이 많은 철학자, 인간적인 철학자 이렇게 부르고 싶고 나름대로는 그 고통을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봐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또 주석을 붙여가지고 또 그 사이를 메꾸려고 저같이 어설픈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공을 세워놨다. 우리가 참 위대한 철학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금 어려움 때 마음을 좀 비우기도 하고 좀 뭐 좋은 곳에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소소한 우리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런 게 다 조금 철학적 지혜도 좀 가져오고 아름다움에 대한 간조도 하시고 또 약간의 버림의 어떤 연습도 하면서 긍정적인 삶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태어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시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사람 박병욱이었습니다.